이게 제가 왜 일론 머스크를 혁신가라고 말씀드리냐면, 혁신가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혁신가고, 거기에 지속 가능성이 붙으면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 더하기 경영이에요. 그게 붙어야 기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를 창립한 목표가 뭐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돈은 따라오는 것이고, 뭐예요? 우주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니셔티브가 재사용 로켓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만드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 이제 테슬라를 창업한 다음에 2002년도에 머스크는 민간 우주 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그는 로켓 엔지니어인 톰 뮬러에게 로켓 추진 부서인 CTO를 맡겼고, 자신은 CEO 겸 다른 분야의 CTO를 맡았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목표는 우주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인다. 이를 위해서 재사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을 개발해 진행하였고, 2015년 최초로 1단 부스터를 지상에 착륙시키는데 쾌거를 이루었다. 이게 제가 왜 일론 머스크를 혁신가라고 말씀드리냐면, 혁신가란 어떤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혁신가고, 거기에 지속 가능성이 붙으면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 더하기 경영이에요. 그게 붙어야 기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를 창립한 목표가 뭐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돈은 따라오는 것이고, 뭐예요? 우주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니셔티브가 재사용 로켓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만드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목적이 돼야 돼요. 기업이 시작하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어모으죠. 인재들을 끌어모아요. 테슬라는 어때요? 봐보세요. 2004년 일론 머스크 투자자로 테슬라에 참여했고 CEO가 돼 있잖아요. 테슬라를 통해서 전기차는 느리다는 편견을 깨려고 노력했고, 2024년 현재 세단 모델인 S, SUV 모델인 X, 준중형 모델인 오프로드 모델 3, 오프로드 모델인 사이버 트럭까지 나온 상태. 기존의 전기차에 비해 배터리 용량도 크고 충전 속도도 빨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초기에 끌어모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테슬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한국에서 서울 시내 보면 많이 돌아다닙니다. 전기차 꽂아놨다. 테슬라인 경우 많죠. 꽂아놨어요. 혁신가란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라니까요. 전기 자동차가 느리고 충전 속도도 길다. 그러므로 전기 자동차로 이동하지 않는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뭐예요? 아니, 자동차 팔려고 출발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동차 팔고 돈 벌려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에 관련된 그 에너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발했다. 이게 최소한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혁신가죠.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사업들이 리스트를 한번 보시죠. 자, 전기차 있죠. 전기차 기업 CEO금 테슬라죠. 우주 탐사 기업 가지고 있죠. 태양 에너지 기업 가지고 있어요.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기관인데 오픈 AI가 지금은 비영리 아니죠.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만들었죠. 터널 굴착 기업 보링 컴퍼니 가지고 있어요. 생명공학 기업 뉴럴링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지금? 구글 프로젝트가 알파부터 Z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이 사실은 뇌의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게 구글이죠.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인간을 지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요겁니다. 요거. 이게 다 가능해졌어요. 하나가 없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빅데이터 센터거든요. 빅데이터 센터는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가능해졌죠. 이게 이제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적 환경이긴 합니다만 기업가가 정치권으로 이동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요 좀 상상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미국도 처음 경험해보는 사람이래잖아요. 미국도 이런 인간형은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정한 기업가이자 혁신가다. 이렇게 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글쎄요. 정부 관료로 들어가서 얼마나 하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갔다 나오는 것에 대해서 스페이스X나 테슬라에 있는 직원들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요?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알아요. 하고 있는 말과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확하게 그 중심에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혁신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할 사람이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기술, 주도 기업인 혁신가가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시장에 파국적인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뭐 AI가 작동하는 것 같네요. 혁신가는 그렇죠. 혁신가란 그들을 우리가 바보, 멍충이 취급할 수도 있고 시대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도 있고 정신병자라고 취급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Because they change things. 그들이 뭔가를 바꾸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주 전설적인 애플의 Think Different 광고이기도 하잖아요. 경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속한 조직에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그 조직이 감내할 만한 수준의 위기의식이다. CEO 랭킹쇼에서 SBS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영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유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지 목적 달성에 대한 증거다. 이윤이라.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이윤은 고객 가치를 내가 잘 창출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돌려다 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위대한 5개의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기업의 존재 목적 5가지 질문이에요. 1번, 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2번, 우리가 반드시 만족시켜 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3번, 그들은 무엇을 값어치 있게 여기는가? 4번,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5번, 앞으로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 이게 위대한 5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잡을 때마다 경영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모였냐?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고객들은 무엇을 값어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결과는 무엇이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을 생략한 채 5번만 하니까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회사 매출 높아져도 의미 없다. 회사가 뭐 어디에서 어떤 뭐 뉴스에 나와도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이 뭡니까? 자, 본죽의 최복희 대표님. 그분은 숙명여대 앞에서 길거리에서요, 포장마차 하면서 붕어빵 파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종로에서 4평밖에 안 되는 가게 열어가지고요, 스스로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죽 돌리면서 그러면서 병원에서 그걸 주문한단 말이죠. 그런데 환자들은 죽을 먹는데 환자 보호자들은 죽을 안 먹어요. 왜요? 죽은 한 끼 식사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충남대 병원죠. 오늘 아침에 몇 개 가져왔는데, 병원에서 환자들만 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들도 같이 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죽이 될 수 있을까? 식사가 힘든 사람들 뿐 아니라 죽이 일반인에게도 한 끼 식사가 될 수는 없을까?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집중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을 즐기고 싶은데 이게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게끔 될 수는 없을까?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 터가면서, 손님들 맞아가면서 한 점 만들고, 그리고 2개 매장 만들어보고, 3개 매장 만들어보고, 일반 오피스 상권에 가서 죽집도 운영해보고, 아파트 상권 가서 죽집 운영해보고, 배달 죽집도 운영해보고, 물론 병원 앞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운영도 해보고, 지금도 죽집은 병원 앞이 제일 잘 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요즘은 본죽 앤 비빔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죽만 먹질 않죠. 비빔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분 책이 7전 8기 무릎경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가인지 컨설팅 그룹, 저희가 뭐 혁신가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어떤 카테고리를 좁혀서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저희 선배들이, 저는 전략기획실에서도 일하고 인사팀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조직문화 컨설팅, 혹은 HR 컨설팅, 수많은 컨설팅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요, 싸게 못 움직여요. 비싸요.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언더백 기업을 돕겠다,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출발을 하지만 나중에 대기업에서 오다가 오고 중견기업 이상에서 오다가 오면 타코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언더백 기업들은 경영 컨설팅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지식과 데이터, 이런 지식들에 있어서 소외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나는 저쪽으로 좀 안 가고 싶다. 게다가 제가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기업들 하는 것보다도 약간 중소기업에 애착이 좀 있어요. 제가 해왔던 일도 그렇고. 그래서 경영 컨설팅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보다 많은 경영자들이 편하게 좀 얻을 수는 없을까? 고민한 겁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이 일을 진행할 때요, 많은 기업들 좀 다녔습니다. 매출 한 300억 정도, 연매출 기준 한 300억 정도 넘어가면 뭐 직원 수가 뭐 3, 40명 뭐 이상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경영자분들이 불러가지고요, 한두 번 이렇게 갑니다. 사무실 찾아가요. 그런데 경영자분들이 그 경영자 책상 뒤쪽에 이렇게 열쇠 채워진 장들이 다 하나는 가지고 계시죠. 거기 안에서 하나 꺼내죠. 이렇게 두꺼운 거 꺼냅니다. 그리고 제가 잊지도 못합니다. 홍대 본사를 가진 어떤 분이었는데, 이런 비슷한 일을 제가 많이 겪었는데 거기가 가장 좀 분노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된 두꺼운 것을요, 그냥 이 정도에서 툭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 위에 철퍼덕 소리가 나면서요, 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께가 그냥 한 500페이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컨설팅 받았는데 이거 1억 썼습니다 하고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내용을 열어보니까 조직 재설계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봤죠. 쭉 봤습니다. 제가 그거 찍을 수는 없죠. 대회비니까. 쭉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도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보니까 한 90%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지금 이대로 가면 회사 성장이 어려우니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해서 사람들 몇 명 뽑고 사내 교육 뭐 하고 사내 교육 뭐 하고 내용이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500페이지까지 레포트 해야 됩니까? 직원 30명밖에 안 되는데 직원 30명밖에 안 되는 조직에 컨설팅료를 1억을 받고 레포트를 500페이지 해서 내린 결론이 이대로 가면 회사 성장 못하니까 직원 새로 뽑고 경력직 직원 채용하고 평가 보상 시스템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를 500페이지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당시에는 글쎄요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레포트에 대한 어떤 분노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게 뭐 2007년입니까?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마음속 가졌어요. 어렵게 하지 말자. 레포트로 끝내지 말자. 언더백 기업들은, 100인 이하 기업들은 레포트와 정확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행이 중요하다. 실행하면서 고객의 피드백 또는 조직이 가진 피드백을 얻어서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가야 된다. 그래서 가인즈 캠퍼스를 만든 겁니다. 레포트 중심으로 가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작고 단순한 도구들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가인즈 캠퍼스, 지금 수만 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즐겁게 이용하고 계시죠? 최근에는 이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사업 계획 자료, 동기부여템, 조직 역동성, 팀장 리더십, 경영자 MBA, OKR, KPI 이거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저희도 AI가 아직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까지 가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인 이하의 기업의 경영자들이 언제든지 경영 컨설팅 회사의 지식에 접근하고 경영의 노하우를 우리가 어떤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경영을 크게 할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구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세 가지는 비즈니스의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다 싼 것, 고객에게 싸게 해주면, 같은 것을 싸게 해주면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보다 빠른 것,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 기회가 됩니다. 빠르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뿐이 아니라 고객이 시간을 써야 할 어떤 일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것, 이게 보다 빠른 것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보다 멋진 것이에요. 품질에 관련된 이야기죠. 같은 값이면 보다 품질 좋게, 보다 보기 좋게, 보다 예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네, 우리 늘 이야기하는 3대 성과 이야기를 하죠. Q, C, D. 보다 싸고, 보다 빠르고, 보다 멋지게 해주면 그게 바로 QCD입니다. 3대 성과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될 전략적인 방향을 정할 때 세 가지 하시면 돼요. 1번, 보다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품질 좋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리미엄 럭셔리군으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보다 빨리 해주십시오.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쪽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경영할 때 보상 어떻게 하지? 평가 어떻게 하지? 사업계획서 써야 되는데? 계약서 필요한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거 어떡하지? 가인즈 캠퍼스에 다 넣어놨습니다. 경영자가 고민하는 거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 쓰는 거 저희가 시간 엄청 써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보다 싸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해주는 것이 똑같다면 보다 싸게 해주면 고객의 선택권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고객이 10,000원 쓸 거 5,000원 쓰면 되니까 나머지 5,000원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거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고객의 선택권을 넓혀준다, 그 이야기죠. 다시 한번요. 경영자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